광주 개간 의견을 정치권을 반드시 원안 가결하라. 못하면 너희들도 못해. 그러니까 남구 동구에서는 뭐죠? 그런데 건설 현장 이놈이 광주 시민이 아니야. 의사도 이북에 선 놈이야. 그거 상놈의 새끼야. 나무다니게 너도 하지 마. 이런 거는 광주 시민이 아니야. 건설 현장이 아니라 나쁜 놈의 새끼야 저. 뭐 나쁜 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후별로 좀 실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근데 뭘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이건 저희가 어제 업무 보고 업무 보고. 할 때 위원장 또 메모를 해서 어저께 정리하고 지켜봤더니 또 해줘야 돼. 그랬어요? 예. 하여튼 어제 같은 경우는 힘든 날이에요. 어제 힘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곳이 142만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시의원이 집행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의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이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건설 분야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광주 시의회, 그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천 지하철, 복합 쇼핑몰, AI 산업들, 이제 광주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곳이 광주광역시의회인데요. 오늘 제가 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광주의 주요 현안들, 광주공항, 복합 쇼핑몰, 광천 지하철, 부동산 미분양 문제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고 광주에 나갈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잘하고 있는가 또 잘 못하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 산업건설위원장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광주 시민분들도 이 광주 이 시의회 아부분들도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경도 하시면서 광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몇 층으로 해야 되죠? 3층인가요? 3층. 예, 3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층에 와서 건설위원회. 저는 뭐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 경제 부동산 유튜브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기자실도 있어요. 광주 전남 기자분들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날 분이 이제 여기 관우야. 그래. 그래. 방금 후배 기자, 우리 무등일보 우리 후배 기자 있어가지고 이따 다시 연락하자. 네, 안녕하십니까.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사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뵙고 통화는 몇 번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로 네, 예. 우리 광주 시민들이 좀 궁금한 점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많이 출연해 보셨나요? 유튜브 방송은 제가 많이 출연했고 TV 그러셨구나. 방송이나 TV는 많이 나가시고. 인터뷰는 해봤지만. 좋습니다. 앉으셔서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예. 편하게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예.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깜지같이 이렇게 쓰셨네.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이번 회기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내일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번 회기 때는 이제 25년도 25년도. 연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그 소관의 부서들의 업무 보고를 25년에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도시공항국하고 또 통합공항교통국 어저께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얼굴이 좀 익숙하시고 맞습니다. 또 지난주인가요? 그때 이제 또 우리 또 일부 시민들은 네, 예. 욕도 많이 하고. 네. 아침에 제가 그래서 그날
예. 1층에도 내려가서 예. 그 대표님도 좀 뵙고 만나 뵙고. 제가 회기 중이어가지고 예. 어떻게 막 긴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저희 또 싶어가지고 갑자기 예, 예, 오셔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오전 내내 하다 보니까 12시에 점심시간 막바 끝나고도 좀 그렇게 끝났는데 그래서 임동하고 저기 광천동 대표님들 예. 만 좀 먼저 뵙자 해가지고 이거 뭔 일이십니까 해가지고 네. 저희도 좀 당황스럽던 상황이 그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 그렇습니다. 듣고 뵀더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예. 아니 저희가 솔직히 그날 뭐 광천 3호선을 뭐 반대했다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런 큰 일이면 사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예. 법정 계획으로 광주시가 최초로 처음으로 1차로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다 있는 줄 아시는데 저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법정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제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제출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많이 의견 청취 뭐 안건도 아니고 심의 안건도 아닌데 이걸 막아버리면 당연히 5년 뒤에나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저희가 막을 수 있으면 진즉에 그러면 시장님과 이게 같이 실행위를 하거나 의견 조율을 했겠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이때 안건 저희가 심의를 예. 보통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예, 예. 저희가 의원들이 이제 중요한 의견 청취이고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 제공이 좀 부족했거나 저희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을 때는 하루 이틀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민들도 아시는 게 네. 우리 광천 지하철이 지금 광주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진행되는 거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네, 예. 근데 이제 일부 그 소통 문제라든가 시청과의 원활한 뭐 그 의견 네. 조율이라든가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보완해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예. 그거를 이제 뭐 광천동 임류동 주민들은 좀 오해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근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광천 상무선만 이제 계획을 제출해서 뭐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제 1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1차이기도 하고 광주시가 이를테면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도시철도망을 대중교통망 중에서도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핵심 내용은 당연히 이제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은 협의했던 것이 광천 상무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이 용역 과정이 한 2년 정도의 용역을 했는데 예.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광주시가 이 용역안을 가지고 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근데 이 용역은 작년 5월에 끝났습니다. 예, 예, 네. 용역은 5월에 끝나서 네. 그래서 몇 가지를 검토했냐 그러면 노선이 효천선 포함해가지고 4개 노선. 예. 광천 상무선, 그 다음에 봉선 첨단선, 네. 그 다음에 그 평동, 그 수안 이렇게 해서 4가지 노선이 있는데 네. 이거 중에서 경제성 뭐 높은 거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선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상무 광천 상무선이 나왔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노선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은 예.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광천동 이쪽 또 임류동 주민들은 지하철에 들어가면 상당히 반기고 아니, 뭐 환영을 당연하죠. 하지만 예, 예, 예. 또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제 광주 그 외부 다른 지역에 그렇습니다. 뭐 광산구라든가 예, 예. 남구 동구 쪽 뭐 사각 지역이라든가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좀 소외감이라든가 반발도 있을 수 있는 아니, 거네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예. 그 이틀 전인가 예. 화요일 날 이제 5분반을 제가 개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광천 상무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면 그거 좋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가 우선순위가 아닌 곳들은 예. 어떻게 후순위라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적어도 그 설명이 좀 있어야. 그리고 실은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효천선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운광장에서 만약에 효천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거기가 먼저 계획돼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아니 이 도시철도 2호선 3구간에 원래 예. 계획이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타당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번 이 구축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효천선도 쉽지 않은 과정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나주하고 광주 저희 네. 그 광역 철도망에도 그래서 효천역을 경유해달라고 여기 상무역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포함해달라고 광주시가 요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또 안 그렇지, 됐지 안 됐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좀 질의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적어도 설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료에 너무나 빠져 있길래 광천 상무선만 있어서 그걸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 좀 종합적으로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이거니까요. 예. 그래서 광천 상무선을 하는 것 오케이.
하는 건 건 오케이인데 오케이.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그럼 나머지 노선은 예. 타당성이 있는 곳들이 지금 2군데가 더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넣어놓고 국토부에 우리가 앞으로 더 해주라. 예, 예. 이렇게 요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뭐 지금 뭐 효천선도 그렇고 네, 뭐 예, 수완선도 그렇고 네. 이렇게 보완이 돼서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지하철이라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한계가 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하철 문제도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광천동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나온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0점 이제 보통 이제 예. 경제성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익성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0.7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국가에서 이제 이를테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6대 4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이제 용역 결과로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 전문가들도 일정의 1호선과 또 2호선도 연결도 하고 예. 지금 어쨌든 이동량이 지금 14만 광역권이 14만인데 2배 정도면 한 30만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예산이 말했지만 상무 광천선 같은 경우는 한 7.78km 정도 그 정도 노선이고 예산을 현재 추산을 하면 한 8천억인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주시는 이제 7천억으로 예.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뭐 1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의 조율 문제 이게 광주시 돈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정부 예산은 또 가져와야 되는데. 60%와 40%로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사실 이제 쉽지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 저희가 또 요 국토부에 제출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 협의는 했지만 긍정적인 뭐 예. 시그널을 좀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 부분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순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조사도 거쳐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사업 승인도 예.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걸음마를 하는 첫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산업건설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를 이제 놓고 봐야 되니까 네. 상무 광천선을 뭐 하는 건 당연히 뭐 광주 오 입장에서 환영을 하지만 하는데 뭐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라 네, 동의하는데 그럼 나머지 또는 어떻게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광천 3호선에 대해서도 예. 만약에 국비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노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 절차는 좀 더 시민들이 더 의지가 높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 국토부도 광주시의 정책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저희 하나고 두 번째 만약에 국비가 어려워질 경우에 예. 그럼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 12월부터 주기장창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제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만약에 국비가 어려워질 때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거 아닙니까? 아까 광천 이 뭐 재개발 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들어오실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용하실 분들이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사실 우리는 이게 좀 전략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이거 하려고 예의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뭐 알다시피 뭐 비상기업이라든가 탄핵 네. 정국 때문에 예산 자체 그렇죠. 작업들도 정부가 지금 무슨 어순간 큰 결정을 하기에는 예.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되고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많이 된다면 저는 어찌 보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시간은 지금 좀 미뤄질 수 있지만 훨씬 더 좀 좋은 계기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 내신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자, 이게 이제 인구가 강주가 이제 142만 명이 올해 안에 이제 뭐 붕괴된다라는 통계청 이제 조사 결과도 있고 네, 예, 예.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구는 더 줄어들 건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광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그런 이제 그 인프라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저는 일테면 이제 인구수 절감도 있지만 그 교통 정책으로서는 광주시가 그간에는 사실 교통 정책이라는 게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았죠. 지금도 여전히 광주는 자가용 타기 그렇죠. 좋은 예. 이 교통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 도로는 열심히 잘 깔아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뭐 대자보도시 황 시장이 말하는 대자보도시 저는 적극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근데 저 위원장님 원래 자전거 이런 것 좀 그 전문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예. 제가 관심이 많은 예,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 위원장 되면서 네. 교통 정책, 특히나 대중교통 정책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타기 불편한 곳이 아니라 예. 대중교통이 좀 편리한 도시로 그래야 버스도 지금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보면
수도권은 이때면 자가용 30km 정도 이내에 네. 이동 거리가 네.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거리하고 대중교통 뭐 지하철을 포함해 가지고 네. 이거는 차이가 10분밖에 안 차이 나요. 예. 이동 거리가. 근데 네. 저희는 한 40분 정도 차이 나요. 음. 그러니까 이 갭을 훨씬 줄여줘야 돼요. 음. 그래서 대중교통에 훨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1호선이 아쉽긴 하지만 네. 너무나 아쉽죠. 네. 적자폭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1년에 한 360억. 네.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은 한 1억 1억씩 가까이 그냥 손해가 적자로 나더라고요. 네. 나오는 이 마당이고. 근데 2호선은 그래도 구간이 굉장히 괜찮하고 저 순환형이잖아요. 그래서 도심지 곳곳을 좀 돌고 아쉽지만 아까 좀 터미널도 안 지나가기 때문에 광천 3호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터미널도 안 지나고 야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광천 3호선도 당연히 경제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복합 쇼핑몰 두 곳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예. 하고 지금 광천 재개발도 거기도 뭐 5,000 이상 예, 예, 5,000세대 들어오고 인근이 지금 더 상당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또 1호선과 2호선이 연결지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봤을 때 좀 네.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시그널로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책 토론회를 네. 그 시장님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그 전까지 안건으로는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BRT는 500억이어서 국토부가 아주 네. 긍정적이어서 그건 안건으로 됐어요. 이 대책으로서. 예, 예. 근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 물론 단순한 답변이긴 했겠지만 뭐 국가 쇼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복잡하다 하니 그 필요하겠네요. 이 정도로 메시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토부가 확신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런 노력이 지금 벌어졌고 어쨌든 예. 이 계획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 부족함이 있었지만 국토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협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긍정적 시그널을 받았다 하니 아무튼 뭐 저희들도- 산업건설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그럼요. 광주에 그 발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럼요. 네. 일부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도 그저 지적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입니다. 광천 사무소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반대한 게 아니라 자칫 이게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신 거네요 그때. 네. 그리고 단순하게 저희가 그 뭐냐면 이 일정만 조정해서 이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것이었지. 예.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안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이번 회기 못 해버리면 예. 2월 말까지 국토부에 그렇게 알고 제출해야 계셔서 되는데. 오셔서 그렇죠. 진짜 막 그게 흥분하- 아니었는데.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정보를 누가 던졌는지 예. 또 이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를테면 오해된 정보를 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 각색을 각색을 했거나 저는 상당히 크게 퍼뜨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본말이 좀 아무것도 전도됐다. 사실은 아닌 예. 그냥 저희가 단순한 그 의사 일정 조정의 과정이었는데 아 그러나 그러면 남구 쪽 그 지하철 지금 네, 효천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 1차 계획안에 그게 들어갔으면 그 또한 이제 보완으로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칠 건데 안 들어갔네. 현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그 결과로도 지금 경제성이 좀 높지 않다. 그래서 2호선 원래 3단계 좀 있었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나주 저희 광주 간 광역철도에도 효천역은 지금 경유 빠졌으니까. 물론 그 주민들이 그 효천역 경유하는 것을 막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광주시가 그래도 그렇게 좀 보완이라도 하겠다라고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지금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딱 있으니까 좀 알기 쉽게 좀 네. 그래픽 효과 특수 효과 한번 가시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2호선 네. 구간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광주 시청. 여기가 시청이고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 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와서 지금 그 운천 저수지 지나서 풍암동 거치고 중앙공원 거쳐가지고 남구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쭉 조대까지 이어져서 예. 북구청 지나서 광주역 지나서 이제 이 구간. 이 구간은 지금 공사를 한참 이제 진행 시작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사 구간이 두 개 공구가 지금 예. 입찰이 좀 늦어져가지고 네, 네, 또 약간 1년 년 정도 늦어진 맛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쭉 광산구를 거쳐서 다시 서구로 돌아오는 네. 2단계 구간이 있고요. 계획 중에는 이게 남구청에서부터 효천역까지 그래요, 하는 이 구간. 3구간, 예. 3단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3단계는 아직 국토부하고 조율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사업에는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상당 부분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광천 성문선이 이제 우선순위로 예. 저희가 이를테면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이 부분은 더욱더 이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 상무에서 그 나주로 이어지는 광주 나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에도 효천역을 좀 경유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려워진. 이쪽 주민들도 상당히 좀 서운하겠어요, 그러면. 네, 현재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광천 상무선이 먼저 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설명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무 광천성이 지금 이제 광주 전체로 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네. 비중을 그래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중요하고 타당성도 높았고 예. 국토부에 우리가 사업 제출했을 때 예. 그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설명이 그래도 필요했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주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그런 추가 설명이나 이런 게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또 이번에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무 광천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광주시에도 힘을 좀 실어주셔야겠네요. 예, 시로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위원장님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아유, 예. 아유 지금 잘생기셨어요. 우리 기자님도 예. 만만치 예. 않으십니다. 아이고 저보다 인기가 워낙 더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예. 그냥.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영광 예. 출신인데요. 예. 광주로 빨리 그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유학을 빨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거의 광주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시고 막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이런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의회, 그러니까 광주시 의회는 4개 이제 상임위원회로 예. 수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거기 이제 기획실부터 해가지고 주로 조직을 담당하는 예, 이 예. 기획부서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복지위원회. 예. 환경과 복지 파트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이제 교육청과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인데요.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도시 계획부터 해가지고 도시 건축, 예. 그다음에 도시 건설 예.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예. 그다음에 산업 경제. 예. 경제 산업, 그래서 예. 소상공인, 그다음에 저희 산업 적재 뭐 AI부터 해가지고 이 산업 분야를 합니다. 노동 일자리까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주의 이제 미래 먹거리 또 일자리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이제 중요한 네. 그걸 하는 입장을 갖고 계셔서 솔직히 말하면 산업건설이 너무 힘듭니다. 일이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일이 정말로. 많기도 하고 네. 가장 현안이 지금 군공항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현안을 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최고 있는 이슈고 아마 시민분들 우리 구독자님도 그렇습니다. 제일 관심사 하는 부분이 이 네. 부분이거든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예.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여기서 나오고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제가 또 오해스러운 것은 뭐 환경단체 출신이고 뭐 이게 뭐 어떻게 짤로 많이 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사실 네, 일각에서 그래서 있어 왔습니다. 저 개발 싫어하는 놈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산업권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의원님들한테 어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예. 투표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의외로 재미난 상권위원장이 되겠다. 그 말은 이 개발을 저희가 예.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예. 그럼 광주가 어떻게 더 해야 또 재미나고 좀 더 의미 있는 정말 우리가 괜찮은 매력 있는 도시로 바뀌는 과정을 될 거냐. 그리고 산업 먹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재미난 또 의미 있는 이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짧은 기간에 하지만 2년이지만 예. 한번 새롭게 좀 그를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뭐 다양한 나이대가 있으신데 네. 이제 광주에 살아가시는 우리 분들은 복합 쇼핑몰 그리고 또 네. 코스트코 이런 이제 정주 여건을 네.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례로 의외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의외로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고 네. 그 시민들의 저는 의견에 굉장히 귀 기울였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정치하려면 정치 안 해야죠. 그 몇 분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저런 것들을 진짜 시원 자격이 없다고. 저 자격은 뭐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저 그때 왔을 때도 임동과 그 광천 예, 예. 대책 뭐 내지는 그 뭐죠 조합의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제가 굉장히 열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신 거 있기 때문에 광천 산문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을 하고 또 못 챙긴 부분들은 광주시가 챙기도록 더 하고 또 플랜 B도 좀 챙겨놓고 이렇게 좀 발전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경제 정책에서도 또 좀 더 새로운 방식. 그래서 복합 쇼핑에 대해서도요. 일례로 이용수 시장 때 제가 시민총회라고 하는 시민들 의견 받는 예. 그 이벤트를 총 기획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그때
그때 코스트코암에 그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예. 물론 뭐 기업에서 많이 뭐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막 그때 예, 온라인 예. 저희가 그 지금도 바로 소통이라고 지금은 광주 원인데요. 한 1000여 명 시민들이 요 의제로 좀 다뤄달라 예. 요구한다. 예. 야 우리 너무 재미없는 도시다. 우리는 이케아도 없고 복합 코스트코, 쇼핑도 그렇죠. 없는 도시다. 예.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이거 다룹시다. 이거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젊은 특히 시민들이 원하는데 이거 한번 원포인트라도 한번 해봅시다. 찬반 토론을. 예, 예. 시장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저는 그렇게 열어놓고 가자는 주의이지. 그거 뭐 기업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 그건 저는 시민들의 의외로 그 의견대로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광주에 지금 코스트코가 광주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호남에도 하나가 없더라고요. 전국에 네. 한 22개가 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코스트코 유치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주에? 아니, 저는 쇼핑몰을 잘 몰라서 근데 예, 예. 제가 스타필드도 가보고 예. 이케아는 가봤어요. 이케아. 그래서 예. 저는 그러니까 스타필드는 좀 예. 나름대로 레저의 특색이 있는 거고 그렇죠. 코스트코는 제가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생활용품으로서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복합 쇼핑몰도 중요한데 백화점보다는 오히려 특색이 있는 그렇게 좀 쇼핑몰들이 들어와주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이제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광주도 한 단계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무작정 이제 개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네. 복합적인 플랜 뭐 B, C도 놓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가겠다라는 게 네, 지금 네, 이제 네. 그런 걸 좀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는 또 그거 뭐 소상공인 때문에 예전에 반대하고 광주가 네, 그렇죠. 예. 좀 이게 그 고리타분한 도시 내지는 그런 것이 발목을 잡고 또 이번에도 그 발목 이야기가 저희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발목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해가 같이 뭐 시민단체, 저도 시민단체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시민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열어놓고 그 대신에 뭐냐면 이따 시장님 이야기도 한다고 하면은 대신에 좀 열어놓고 더 토론을 해야 된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것도 좀 열어놓고 정말 여기는 절박하게 필요하고 또 다 아닌 것들은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좀 이런 것은 양해 좀 부탁한다. 솔직하게 저는 그거를 정보를 열어놓고 토론. 복합 쇼핑몰도 우리가 지금 3개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 롯데까지 온다 하면 4개예요. 예.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는 문제가 없냐? 아니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겠냐? 막 복합 쇼핑몰 도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오히려 더 주목받는. 우리가 옷가게도 그렇잖아요. 쭉 있는 라인에 가서 옷을 사러 가지 한 집 한 집 띄어져 있는데 옷가게에 잘 안 가거든요. 아주 맞아요. 유명하게 빼놓고. 네, 네, 맞아요. 그런 그 것들은 강기정 좀 시장님 이제 말씀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 가까이서 또 견제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계시는데 네. 강기정 시장님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것과 당연히 시장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예. 좀 보여지죠. 예. 당연히 잘하신 게 있죠. 예. 그 열정과 예. 저는 성실함은 또 타의 주종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 특히나. 추진력. 예, 추진력, 결장력과 추진력. 그리고 딱 서면은 또 발표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해보겠다는 추진력은 이 추진 의지, 예. 이 추진력은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요. 이게 참 난감한 질문인데요. 예. 그런데 저는 늘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예.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통력을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아, 소통? 예. 예. 시민들께서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 예. 좀 수용력과 소통력을 좀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강점은 추진력, 네. 뭐 리더십 갖고 드라이브 하는 거 잘하시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 왜 일테면 황영님 이렇게 열심히 제가 옆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래 강기정 시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예. 왜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잘 안 오지? 그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대자보 도시도 그렇고 예. 이번에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예. 좀 더 노력해라. 네. 예.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네? 10점 만점에 몇 점? 그 점수는 예. 네, 어렵고. 살짝만 저한테 살짝만. 예. 살짝만요? 예. 이거 아직 그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점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40분 이제 네, 일찍 곧 나가셔야 되실 시간이죠. 이제 네. 끝으로 아닙니다. 뭐 좀 시간을 좀. 현안을 좀 여쭤보면 예. 지금 이제 광주공항 있잖아요. 네. 그 광주공항 지금 무한공항 사태 때문에 네, 사실 예. 뭐 통합 논의도 사실 완전히 네. 그 안개 속에 빠진 상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 쪽에서는 지금 거의 뭐
고사의 위기에 처해서 맞습니다. 국제선을 광주 좀 띄워서 가자. 그렇죠. 광주 공항이라도 국제선 좀 띄워달라는. 통화 그냥 하지 말고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광주 특히나 이제 광주전. 네, 예. 지금 이제 현안 중 하나가 광주공항도 사실 광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공공항 최대 통합 관심사죠 지금. 아,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네, 무항공항 네, 지금 무항공항 네, 지금 사고도 있었고. 사고도 있고 이제 통합 문제가 사실 안개 속으로 빠져가서 네, 예, 예. 그다음 플랜 사실 좀 광주공항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자. 네, 예. 국제선도 기능을 좀 보완하자. 네, 실제로 광주시에서 그런 거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명확히 뭐 우리 강정희 씨께서 플랜 B 이거를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 뭐 지금 어쨌든 안개 속에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주변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한 경우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일단은 무항공항이 현재 그렇게 되는데 6월까지는 지금 현재 운행 중단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라도 생각한다면 무항공항을 국제공항으로서 이번에 갔더니 좀 부족함이 많더라. 이번에 좀 보수한 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광주 전남이 좀 힘을 써가지고 해보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공항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군공항도 그래서 이전해서 무항공항을 해보자는 의견. 예. 여기 지도도 있는데 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공항 위치라든가 네. 광주 네. 발전 중 이야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주가 여기 이 정도니까요. 여기인 거니까 지금 어쨌든 예전에 얘가 외곽이지만 도심지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영산강 시대를 이 Y벨트 중에 Y 핵심 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광주의 발전상에서 보면 군공항 이전을 해줬을 때 저희들이 광주 발전에 큰 지금 실마리가 풀릴 공간이 되거든요. 이 엄청난 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혁신 도시로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최첨단으로. 이게 진짜 보니까는 광주로 봤을 때는 완전 아이 알토론 그럼요. 같은 이 엄청난 그런 이 땅이죠. 지금 몇백만 평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한 잘 거죠. 계획을 해가지고 잘 그렇습니다. 발전 전략을 그래서 이전을 해서 무항공항을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면서 이번에 옮겨가는 부분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무항공항이 어려워진 마당에 그러면 아예 국제선을 광주공항에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자. 그럼 이제 군공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무항이 못 받겠다 하면 못 갈 것 같으면 한평에 대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군공항은 또 한평에 해서 많은 지원을 좀 주면서 한평 쪽에 군공항은 좀 이전을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대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제 네. 우리 그 건설도 사실은 이제 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파트 네, 집 그렇습니다. 문제.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광주가 좀 공급 물량도 많고 네, 예. 또 미분양도 많이 나와서 네, 예. 사실 건설사도 이제 법정 관리 부도도 많이 되고 네, 있고 예, 예. 내 집 마련 사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예. 예, 그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예. 우리 와이프도 예. 제발 자기도 저기 산업건설위원장 됐으니까 뭐 좀 주택 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집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첨단 지역구인 예. 첨단 호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호분 아파트.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앞쪽에 그 봉산 근린공원 예, 예. 공원 특례 사업으로 제일 풍경채가 좀 들어오는데 예. 거기 입주하려고 예. 청약을 부어놨기 때문에 거기 이제까지 무주택자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분양에 신청했다가 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네. 집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실제로 아니요. 이야기. 왜냐면 공원 특례 사업은 예. 그냥 고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공기여금이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있어가지고 예. 워낙 이제 어쨌든 공원 사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좀 비싸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늘 하는 말이 부동산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알려줘봐. 우리 집도 좀 어떻게 이사도 좀 가보고 그러자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공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원 특례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 저희가 이제 그게 2020년 6월에 그 도시계획 중에서도 미조성 공원에 네,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사유재산 인정 때문에 네. 다 그 실효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거의 다 건설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특례 사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정책적 효과는 좀 있긴 한데 공원 이 팀 조성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분양의 입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매물들이
그것도 고가의 이 매물들이 고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급소되니까 이 미분양을 촉진시키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이를테면 매물들이 좀 나오면 분양 매물들이 나오면 근데 공급이 한꺼번에 좀 과잉이 그렇습니다. 됐다. 공급이 과잉이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몰려버린 거죠.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결란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약재들이 닥치니까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고객값대에서 고물가 이게 고금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또 부동산 정책도 국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 대출도 어려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분양 대책을 기급하게 세워내고 광주가 갑자기 늘어난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어쨌든 시간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는 또 부동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뭐 그 제가 유튜브를 다 보진 않았지만 예. 그런 해결책을 또 좀 전문가로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또한 저 의회에서 또 예. 집행부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문제 제기도 지난번 행정사업 때도 세게 해서 예.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는 의견과 또 심각한데 저희가 이 시기를 좀 벗어나면 좀 더 완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우리 시민들 또 내 집 마련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제 관련된 뭐 전문가분들도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을 해주니까 거기서 혹시 제가 그 위원장님께 여쭤볼 부분들은 또 네. 답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알려주시면 저희 또 더 시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인터뷰 네. 때 사실 30분 정도 생각하고 바쁜데 아, 예. 하다 보니까 또 네. 이야기 몰입돼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또 서인주 팩토리 유튜브가 또 인기가 있다 하니까요. 또 저도 이번에 좀 예.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고, 예, 예. 저도 이제 이런 산업거주 위원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예, 사실은 예. TV에 몇 번 나오는 것으로 예. 다기 때문에 오늘 저도 PR하고 예. 우리 서인주 TV도 좀 구독자들 좀 예. 아주 이슈기 때문에 예. 좀 또 산업건설 위원장이 나온다면 그래도 좀 관심이 더 아, 그렇죠.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예. 오늘 또 구독률도 좀 예. 더 올려드리고 예. 저도 좀 네, 저의 의견도 또 하고 의회에도 알릴 기회도 또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하면서 이제 네. 마무리하는 거 네, 어떻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 시민들, 광주 시민들 시민들의 예. 건승을 위해서. 건승을 위해서. 네. 자, 광주 시민들의 건승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서인주 팩토리 화이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